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시간에는 어제에 이어가지고 CFR 조건과 CIF 조건에 대해서 좀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CFR, CIF 조건 기본적인 얘기를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이제 한번 정리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CFR이다 그러면 운임 포함 인도 조건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나라 말로는 얘기는 하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없고요. 그냥 CFR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Cost and Freight의 약자예요. Cost and Freight의 약자고. 그러니까 앞에 생략된 말은 뭐다? 뭐라는 걸까요? 예, buyer, seller shall pay cost and freight. Seller shall pay cost and freight. 여기서 cost라는 거는 수출지 창고로부터 선적할 때까지 비용을 얘기하는 거고요. freight라는 거는 ocean freight, 그래서 해상 운임을 얘기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이어가 만약에 CFR로 가격을 줘라고, CFR로 가격을 제시해라 그러면 제품 가격에다가 내륙 운송료 그 다음에 해상 운임까지 더하면 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CFR은 Cost and Freight의 약자로서 선적항에서 물품을 적재하여 인도하고, 그쵸? 본선에 적재하면 그게 바로 인도 시점이 된다는 거죠. 지정된 목적항까지의 운임을 매도인이 부담하는 조건이다. 매도인이 부담한다? 매도인 돈 내라? 셀러 돈 내라? 그게 아니고요. 매도인이 운송인에게 돈을 직접 준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그 돈은 바이한테 받아가지고 준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받아요? 가격에 포함시키는 거죠. 가격에. 예. 그래서 CFR 조건일 때, 예, 셀러가 부담하는 비용은 FOB일 때 비용 더하기 해상운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 다음에 항공 또는 복합운송 시에는 CPT를 사용할 수 없겠다. 왜요? CFR은 해상운송 전용 조건이니까 대신 비행기로 나갈 때는 CPT를 사용하십시오 라는 거예요. 그 CPT라는 거는 뭐예요? CPT 조건일 때는 수출지에 수출자 공장에서부터 그 공항까지 내륙 운송료 더하기 항공인, 그쵸? 예. 그래서 CPT를 사용하셨겠다. 그 다음에 위험은 선적할 때까지만 셀러가 부담하면 된다. 선적한 다음부터 발생하는 위험에 대해서는 다 바이어가 책임을 진다. 그래서 위험 부담의 분기점이 본선에 선적할 때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비용은 말씀드린 대로 적재시까지의 재비용, 그 다음에 운임, 운임까지도 포함이 된다. 그 다음에 수출 통과는 매도인이 하고 수입 통과는 매수인이 한다 라는 거죠. 당연한 거죠. 그렇죠? 예, 예. 기본적으로 인커텀즈 11가지 조건 중에서 수출입 통과를 다 바이어가 하는 거는 EXW, 수출입 통과를 다 셀러가 해야 되는 거는 DDP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나머지 9가지 조건은 수출 통과는 수출상, 수입 통과는 수입상이 한다 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보험을 들면 누가 들어야 될까요? 보험을 들면 해상 운송 과정에서의 위험은 누가 책임을 져요? 그건 바이어가 책임진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보험에 들면은 바이어가 든다. 꼭 들 필요는 없지만 들면은 바이어가 든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네. 그래서 제가 지금 계속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11가지 조건별로 첫 번째는 셀러 바이어 의무 중에 비용의 분담, 그 다음에 위험의 분담, 그 다음에 수출 통과, 그 다음에 운송 계약, 그 다음에 또 제품의 이전, 이런 것들을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보험이 들면은 바이어가 된다.
그 다음에 운임은 선불이다 라는 거죠. 운임은 선불이다. 셀러가 운송인한테 준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수출지에서 운임을 셀러가 주면은 운임은 선불이고요. 수입지에 물건이 도착한 다음에 바이어가 주면 운임은 후불이다 라는 거죠. 따라서 운송계약은 누가 체결해요? 그거는 매도인이 체결한다. 셀러가 체결한다 라는 거죠. 여러분들 혹시 매도인, 매수인 헷갈리시는 않는 거죠? 그쵸? 매도, 판다, 매수, 산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매도인, 셀러, 매수인, 바이어. 예, 그런 얘기고요. 자, 그래서 운송계약은 매도인이 체결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컨테이너 운송의 경우 온보드가 아니라 터미널에서 운송인에게 인도되므로 부적절하다. 그래서 CPT 사용을 권장한다. 이건 인커텀즈에서 하는 얘기고 그냥 그쵸? 법보다 주먹이 가까우니까 실무에서는 그냥 컨테이너 운송일 경우에도 CFR 이렇게 사용을 해요. 근데 인커텀즈에서는 이런 문제 때문에 예, 물건 자체가 이전이 되는 순간이 운송인한테 넘어갈 때니까 실제로 선적할 때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 전에 이미 터미널에서 CY나 CFS에서 넘어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는 CPT를 사용해라. 그래야지 셀러가 좀 안전하다. 그런 얘기인데 이건 잊어버리셔도 돼요. 예, 잊어버리셔도 되고 그 다음에 CIF 조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 CIF 조건은 CFR 조건과 셀러 바이어 의무에 차이가 없어요. 똑같아요. 똑같은데 다만 한 가지만 차이가 있다. 뭐가 차이가 있느냐? 보험만 차이가 있다. 그래서 셀러가 보험을 반드시 가입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것만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CIF 그러면 Cost Insurance 보험 and Freight예요. 그래서 Cost Freight CFR, Cost Insurance Freight CIF. 그 시장에서는 어느 걸 많이 쓰느냐? CIF를 많이 써요. 왜요? 그래야 바이어가 편하거든. 보험 계약하는 거 귀찮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셀러한테 야 네가 좀 들어라. 그 대신 보험료는 내가 줄게. 가격에 포함시켜. 그런 얘기죠. 이 조건은요. CF라고 똑같아요. 선적항에서 물품을 적재하여 인도하고 지정된 목적항까지 운임과 보험료를 매도인이 부담하는 조건이다. 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CIF로 가격을 주세요라고 바이어가 얘기를 하면 선적할 때까지의 비용 더하기 해상운임 더하기 그 다음에 보험료. 근데 보험료 얼마 안 돼요. 보험료는 뭐 물건에 따라서 나라마다 좀 다 다르겠지만은 대략 한 수천원 금액에 한 대충만 말씀드리면 한 0.1% 정도? 10억, 1억이다. 그러면 한 10만 원 정도? 예. 그것도 최대한도로 부보했을 때, 그러니까 ICCA나 얼리스크로 했을 때, 그때 그렇다라는 거예요. 매도인의 강제보험이고 최소 부보 조건만 만족하면 되겠다. 그래서 최소 부보 조건이라는 건 뭐냐면 ICC 신약관에 보면 A, B, C 조건이 있거든요. A라는 조건에 가입을 하면 사고만 나면 보상받는 거. B나 C는 어떠한 경우의 수가 발생을 했을 때 해당이 되면 보험료를 지급하는 건데 제일 약한 C에다 들면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되게 C에서는 안 들죠. 들면 A에다 들죠. 차이 몇만 원 안 나거든요. 그 다음에 피보험자는 매수인이 된다. 매도인이 보험증권을 배서한다. 무슨 말이에요? 보험증권을 배서한다는 거는 보험증권 뒤에다가 매도인이 자기 도장하고 명판을 찍어주면 혹시라도 사고 나면 바이어가 보험금을 수령한다라는 거죠. 항공 또는 복합운송 시에는 CIP를 사용을 한다. 그게 맞죠. 그렇죠. 그래서 비행기를 나갈 때 CIP, 배를 갈 때는 CIF. 그렇게 사용을 하시면 되겠다는 거예요. 매수인의 수익 규모가 크고 매도인의 수출 규모가 작을 때는 FOB를 거래한 것이 바람직하다. 이거는 그냥
경험론적인 측면에 써놓은 거예요. 뭐꼭 그렇지는 않아요. 네. 그래서 매도인 수출 규모가 적을 때는 FOB, 예. 매수인 규모가 크고, 예. 그럴 때는 예. FOB를 쓰는 것들이 많다. 그러니까 대개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그래.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대개는 수출할 때는 FOB, 수입할 때는 CIF를 많이 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그 발표하는 그 수출 통계 자료들 있죠? 그것도 보면 수출은 FOB 기준이에요. 수입은 CIF 기준이고. 어차피 보험료나 이런 게 다 외화로 나가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위험의 범위는 선적항에서 선적했을 때. 이건 뭐 계속 말씀드린 거고. 그 다음에 비용은 이것도 계속 말씀드렸는데 수출자의 공장에서부터 선적할 때까지 비용, 그 다음에 운임, 그 다음에 보험료다 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수출 통과는 매도인, 예, 수입 통과는 매수인이 한다. CFR하고 똑같죠,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운임은 선불 조건이다. 이거 똑같죠. 셀러가 내게 되니까. 예. 그래서 이것도 CPT를 사용해라 라고 얘기를 하는데 꼭 그럴 필요 없어요. 이거 CRP 그냥 쓰시면 돼요. 예. 자, 이렇게 해서 시조건에 대해서 말씀을 다 드렸고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인커텀제 11가지 조건을 다 설명을 해드렸어요. 정리해보면 이 조건 하나가 있죠. EXW. F 조건 3개가 있죠. FAS, FCA, FAS, FOB. C 조건은요. CFR, CIF, CPT, CIP. D 조건은요. 2010년도 거는 DAT, DAP, DDP. 2020년도 거에는요. DAT가 DP로 바뀌었죠. 그 다음에 순서도 바뀌었죠. DAP, DPU, DDP. 11가지 조건이 있고 11가지 조건별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운송과 관련된 셀러 바이어 의무. 첫 번째가 뭐냐면 비용의 범위. 그 다음에 부담, 그 다음에 위험의 분기점. 비용의 분기점 첫 번째, 두 번째 위험의 분기점. 그 다음에 운송계약 체결을 누가 하느냐. 보험은 드느냐 마느냐. 들면은 누가 드느냐. 제품의 이전은 언제 일어나느냐. 제품의 이전은 위험의 이전 시기와 동일하다. 동일하게 규정이 되어 있다. 연구해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똑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별거 아니죠. 그 다음에 수출 통과. 수출 통과는 수출상, 수입 통과는 수입상. 뭐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된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인커텀즈를 마쳤고요. 예. 그 다음에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계약 관련돼 가지고 협상에 대한 문제를 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무역 협상에 대해서. 예. 자, 참 시간이 많이 걸렸네요. 그렇죠? 계약 관련. 이제 계약은 다 끝난 거예요. 예. 자,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기로 하고요. 자, 오늘도 행복하고 즐거운 날 되시기 바랄게요. 마치겠습니다. 네.